그러니까 뭐 일주론을 이게 60갑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볼 수 있는 그 방식이 앵글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12운성을 배우고 있으니까 12운성적인 관점으로 그렇죠? 관점으로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 또 이제 일지를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지지에 있는 거를 십성으로도 또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십성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이게 과거관법의 좀 흔적이긴 하지만은요. 이를테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을사년인데 이 을사년에도 신생아가 태어나겠죠. 그렇죠? 태어나는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띠라고 얘기를 하고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호술생이다. 인호술 호랑이띠나 말띠나 이렇게 개띠 생이다. 그러면 이렇게 무일간이나 병일간 이런 경우는 그 내가 태생적인 삶의 에너지 속성하고 내 일간 개인의 성향하고 속성이 이렇게 뭔가 매칭이 돼서 같은 흐름이나 같은 방향성을 갈 수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운동성이 같기 때문에 일간도 운동성이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연지도 운동성이 같고 더더구나 이렇게 이제 그 일지가 인우술 일이라고 하면 더구나 이렇게 일간, 일지, 연지가 이렇게 운동성이 이렇게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주안점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신자진 운동을 하면 이렇게 연애 내가 타고난 이러한 환경의 인자 에너지하고 거기에 대하는 일간의 속성하고 그런데 내가 전혀 다른 운동성의 인자를 지지에 깔고 있는 거예요. 지지에. 그러니까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러한 형태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전제를 단 게 팔자를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많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지금 12운성은 운동성의 측면이기 때문에 운동성이 지금 천간에 있는 글자들의 이러한 지지에 있는 글자들하고의 12단계의 운동의 흐름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그걸 하나를 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게 사주의 흐름이나 변천 과정, 발전 과정들이 예전 방식에는 이렇게 연주 중심으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흔적이 남아 있어가지고 만약에 12신살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연지입니다. 연지. 12운성은 기준점이 천간이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크로스에서 운동성을 매칭을 해보면 해봤을 때 이렇게 같은 운동성, 다른 운동성. 그리고 우리 60갑자를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다 120가지의 조합들이 있는데 그게 일간이 이렇게 느낄 때는 일간이 양간이냐 음간이냐에 따라서 꼭 그 구조로밖에 세팅이 안 됩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을정기신계의 지지에 그러니까 개수하고 정화, 병화하고 임수 이렇게만 수화 일주들만 빼고는 다 양간은 양지로 붙고 음간은 음지로 붙게끔 돼 있어요. 이런 구조들이.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매칭이 될 것 같아도 실제로 보면 그런 법칙성, 규칙성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일단은 기준점을
같이 이렇게 삼으시면 되겠고, 지금 이런 이제 제왕이라고 하는 거는 전 시간에 제왕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의미 같은 것들을 이제 살펴봤죠. 제왕일주들이 쭉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임자일주 같은 경우 보면 항상 볼 때 제왕하면 병오도 제왕이고, 그렇죠? 임자도 제왕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왕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유사성이나 동일성을 갖는데, 이렇게 또 여기에다가 오행의 입장을, 수화의 입장을 대입을 해보면, 제왕이라고 하는 동질성이나 이러한 닮은 꼴은 있다 손치더라도 수화가 갖는, 수화 운동성이 갖는 지향점은 또 다른 거예요. 지향점은. 그렇죠? 그래서 임수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신자진 운동성을 이렇게 갖죠. 신중에 임수가 올라가고 자수로 자기 자신을 실현하고 그리고 자기 목적성이 마무리되는 게 이제 진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신자진 운동을 기본적으로 갖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글자가, 그렇죠? 이렇게 신도 있고, 자도 있고, 이렇게 진도 있는데, 어쨌든 임수일간이 지지에 이렇게 왕지를 만났고, 이렇게 제왕의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수는 기본적으로 흐르려고 하고, 그렇죠? 흐르려고 하는 성향 중에서도 임수는 이렇게 아래로 흐르려고 합니다. 이거를 윤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래로 흐른다라고 하는 거는 겨울을 이루려고 하고, 겨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응축하고, 압축하고, 하나로 이루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요 인자들은, 그렇죠? 요 인자들은 이런 화 운동성이 끝나는 거예요. 신자진에서, 수에서는 겨울 운동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그리고 열이 이렇게 다 사라진 자리들이죠. 이걸 우리가 흔히 현무라고도 하고 이렇게 암흑이라고도 하고 어두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수 자체가 빛이 차단되고 단절되고 그리고 수렴하고 안으로 수렴되려고 하는 에너지인 거죠. 자수는 신에서 시작을 해서 뭔가 물이 물답게끔 가장 수답게끔 이렇게 수를 이룬 모습인 거죠. 생왕묘니까 우리가 전 시간까지 생의 모습으로 화려한 병화의 모습으로 비유를 들어 설명을 드렸지만 수 입장에서도 보면 임수가 지향하려고 하는 임수가 뭔가 이렇게 수렴하고 빛을 차단하고 뭔가 응축하고 겨울을 만들고 하는 그런 거에 지향점이 가장 정점으로 이루어진 상태. 그러니까 가장 수답게 그 모양이나 상태를 이룬 상태가 어때요? 자수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간도 약간 기적인 상황이고 추상적인 형태죠. 이렇게 겨울을 지향하고 수렴을 지향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지지에서 가장 왕성한 에너지로, 그렇죠? 왕성한 활발한 에너지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도 일단은 어둡고 땅도 어둡고 원래 임수가 모습을 보이려면 이렇게 해수가 돼야 되겠잖아요. 근데 해수는 임해로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수로 이렇게 육식갑자의 배열이나 배합이 이렇게 놓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천간도 어두운 모습, 임수의 모습. 근데 어쨌든 그 임수라는 거는 이렇게 수의 에너지라는 거는 목, 금을 크게 사행의 운동성을 보면 봄, 여름, 가을을 일단은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임다음에 개수가 있어가지고
아직 다른 목을 또 열어가야 되는데 나는 그건 그 다음 단계는 개수가 하는 거고 나는 내가 내 온전함을 통일함을 이렇게 겨울다움을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겠다라는 그런 청간지지가 다 물의 상태, 그렇죠? 수의 상태로 가장 뚜렷하게 그득하게 차 있는 형태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해수는 이 자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다 끌어 모으는 거예요. 이게 끌어 모아서 그 끌어 모은 거를 하나로 더 그 알맹이까지를 최소로, 최미세로 이렇게 응축하고 압축한 게 자수의 모습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 자수에는 암흑이다, 정밀이다, 이렇게 치밀이다, 이렇게 아주 그 세밀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도 천간의 글자도 어둡고 지지도 어둡고 근데 이 물이 이렇게 모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겉의 모습이 크다라는 거죠. 큰 모습. 그러니까 이러한 스케일이 커요. 임수, 그러니까 임계수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금이나 뭐 이런 목이나 특히 금일간하고는 또 다르게 금이라고 하는 거는 실체감이 있는 거죠. 그 형이 딱 굳어져 있고 그래서 경직돼 있고 딱딱하고 이렇게 유형화돼 있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수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유동체란 말이에요. 유형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는 이렇게 상황적으로는 어때요? 그 상황에 따라서 흘러가고 또 뭔가 이렇게 가로막는 게 있으면 머무르고 그리고 그 머물다가 물이 차면 또 그 장애물을 넘어가고 결국은 어딘가로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변의 상황들을 좀 이렇게 다 아우르고 내가 포용하고 수용하는 이런 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적응하고 하려고 하는 성향이 어디에 있어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가 빛이 차단되고 겨울에는 지고 어둡고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속이 잘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바다를 닮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호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망대해라는 거. 그러니까 포용력, 수용력, 수동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임수가 있죠. 임수가. 그래서 어디 이렇게 적응도 잘하고 그리고 이렇게 네모난 곳에 있으면 네모나게 동그란 데 있으면 동그랗게. 아니 경금이나 신금은 그거 잘 거기 못 맞춘다니까. 기본적으로 굳어 있잖아 이게. 근데 수는 속성이 그렇질 않아요. 잘 스며들고 그 형태를 내가 이게 조절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수 일간들이 수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그 크게 겨울 기운을 시작하려고 하는 크게 겨울 운동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크다, 기국이 크다, 마음이 넓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왕지를 만났기 때문에 이 자수의 연결인자가 그대로, 그러니까 임수의 연결인자가 가장 핵심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자수는 해수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자수를 거쳐서 축으로 넘어간 다음에 인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 겨울의 가장 핵심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미 천간에 9번째 글자잖아요. 사람이 9길 물길이라는 거야. 9자 물길. 한자가 얼마큼 되려나? 안 보이는 거지, 속이. 그러니까 임수도 어두운 글자인데 자수는 어두움에 극이 돼 있는 글자잖아요. 아니 병하고 정화를 자수에 붙여보라고요. 병자의 태고 정화의 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어때요? 그만큼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빛이 단절되고 빛이 끊어져 있으면 어때요? 이 자수의 입장에서는 이 임수가 수렴되고 응축되고 가장 최소 단위로
더 이상 더 압축될 수 없을 만큼의 사물의 근원인자로 이걸 우리가 치종자라고 얘기해. 씨앗이라고. 유금도 그렇지만 씨앗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난자, 정자, 미립자, 중성자, 양성자, 자자를 붙이는 거야. 자자. 근데 이 자에서는 뭔가 이렇게 그냥 사물이 이렇게 얼어있기만 하면, 그러니까 응축되고 수렴되기만 하면 진짜 안에 냉동이 되면 그 다음에 알맹이가 못 드러나겠죠, 그렇죠? 항상 자에서는 어때요? 자중의 개수가 이렇게 끊임없이 해에서 임에서 자로 개로 가면서 어때요? 뭔가 극집반에 이렇게 뭉쳐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요동하고 이렇게 분화하고 발산하고 분열하려고 하는. 근데 그 모습 자체는 어때요? 씨앗의 인자가 딱 그런 형상인 거죠. 그러니까 안에 겉으로 보면은 수가 가장 이렇게 액체 상태를 지나서 고체화돼서 가장 꼬갱이의 정밀한 인자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는 그런 압축의 인자를 받아가지고 어때요? 뭔가의 새로운 에너지를 꿈틀꿈틀하는. 그래 겨울이 자울이 되면 일양이 희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임수도 자수도 그러한 모습인데 이게 임해로만 놓여 있다라고 하면 천간도 수축하고 통일하려고 하고 지지도 수축하고 끌어모으고 통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하늘 땅의 겉으로 모습, 안으로 실상의 모습들이 다 그냥 끌어안기만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임자의 모습은 끌어안 걸 하나로 뭉쳐가지고, 우리 뻥튀기 할 때 보면 돌려가지고, 그 안에 뭘 가하면 그 다음에 뭐 터지는 그 다음에 뭔가 폭발성 있잖아요. 다 오화하고 자수에는 그런 인자가 있어요. 그런 인자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 이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임수가 바닷물 같이 뭔가 이렇게 그 태백산 용검소에서 출발해가지고 물을 다 끌어모으는, 왜? 임수는 해수의 모습이니까 끌어모으는데 이게 끌어모아서 자수해서 하나에 뭉치다 보면 어때요? 그 안에서 뭉친 것이 반발력, 관탄력이 돼가지고 어때요? 팍 터지려고 하겠지. 그래서 이게 칼의 형상이에요. 원래 칼이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게, 쇠를 가공하고 금속을 가공하는 게 다이아몬드 칼이잖아요. 다이아몬드를 뭘로 가공해요? 물로 가공해요. 그래서 물이니까 바다의 마음을 닮았고 속이 잘 드러나질 않고 이렇게 다 유연하고 다 이렇게 품이 넓고 적응을 잘하고 이럴 것 같은데 이 자수가 한번 승질이 나면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쓰나미가 난다는 거야. 쓰나미가. 불이 무서워요? 물이 무서워요? 불은 불탄 자리도 남는데 물은 싹 쓸어가 버리는 거야. 쓸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임자일주를 임자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임자 만났다. 그리고 3대 고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대 고집 중에 하나다. 겉으로 보면은 유연하고 물을 닮은 속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속이 안 드러나는 거야. 근데 본인은 끊임없이 그 안에서 자수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어. 근데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난 형국인 거지. 그래서 이게 다 임자일주들이 그 양면성 중에 하나예요.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근원적으로 겨울 기운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두운 에너지고. 그러니까 뭔가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 근원으로 회귀하는 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성 인자, 추상성 인자, 어떤 사상성 인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신을 추구하는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임수, 자수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임자에는 이렇게 광명이, 어떤 빛이, 밝음이, 흔히 말하는 밝음의 대변인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반야심경으로 보면
색즉 시공, 공즉 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임자의 모습은 공인 거야, 공. 공이잖아요. 비물질계니까. 빛이 사라진 자리니까. 근데 이러한 형태로 물질을 추구한다라는 거는 화토를 추구하는 거예요. 명예가 토고 물질이 화니까. 다 모든 일관들이 재관들이 다 그럴 수 있는데 성향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바가 내가 글자의 속성 자체가 드러나지 않음이고 겨울이고 압축이고 수렴 글자인데 현상에서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어때요? 가지고 이렇게 내가 재물을 추구한다. 만약에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글자들이 필연적으로 화 글자로 써야 되니까 화라고 하는 건 성향이 불타오른다, 사라진다, 신기루다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수일간들이 재물을 취하기가 쉽지가 않아. 특히 혹시 그 부군께서 임자일주세요? 아드님이시죠.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러한 양면성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큰 바다 같아가지고 재물을 내가 이렇게 크게 애착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도 되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 글자 자체가 이렇게 공계를 공에 이러한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기질이나 속성,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향점이나 속성은 이 임수의 성향이 가장 핵심적으로 모아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임수가 그만큼 어때요? 힘을, 에너지를 받는 성향이 굉장히 다른 어떤, 아니, 임수가 다른 지지를 놓고 있는 것보다 어때요? 굉장히 강한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자수라는 거는 신자진의 어떤 속성이나 운동성을 갖기 때문에 왕지이면서도 오화하고 자수는 왕지이면서도 오화는 역마의 말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 자수는 유동, 흘러가려고 하는 이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러니까 역마성이 있어요. 멀리. 그러니까 항상 자수를 가진 사람은 뭔가 이렇게 해수까지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뭘 시작을 하고 유동하고 이렇게 특히나 물이 돼가지고 물이 돼서 어때요? 흐르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특히나 요 물은 다른 일간들이 이렇게 뭔가 예를 들어서 금이 있다라고 하면 금이 이렇게 병정화를 만나면 그냥 이 병정화의 그 터치에 의해서 컨트롤에 의해서 이렇게 작용력에 의해서 용도들이 정해지고 쓰임이 이렇게 있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임수는 수의 속성이 어때요? 수의 속성이 잘 이렇게 흐르는 성분이고 또 물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댐에 의해서 댐이 관이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댐에 의해서 흘러가는 물이 막혀 있다라고 하더라도 금이 같은 관을 쓰더라도 금이 화를 극복하고 타고 넘는다라고 보기가 어렵지만 임수는 수 자체는 어때? 유동성에 의해서 관을 타고 넘을 수가 있어요. 웬만해서는 기토 가정을 해서 잘 못 막는다는 얘기야. 무토가 돼야 막는 건데 무토로 막을 때는 어때요? 강하게 튼튼하게 막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 자중에 개수가 있어가지고 항상 자중에 임수 개수가 있는데 자를 끊임없이 그러니까 자중의 해수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하고 이렇게 응축하고 수렴하려고 하는데 야, 밤 다 끝났어. 이제 아침을 열어야지, 봄을 열어야지 하면서 개수가 자꾸 분탕질하는 거거든. 그럼 그 개수가 겁재가 돼가지고 어때요? 자꾸 그 신기루 같은 뭐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거야. 공계에 있는 임자의 모습이 자꾸 색계에 있는, 왜냐하면